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오늘은 우리 신문 중앙일보에 훌륭한 글을 기고해주고 계시는 임마누엘 패스트라이시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의 화제 중에 가장 최고의 화제는 역시 최순실 게이트인데요.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서 정말 쟁점이 큰 게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추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인데요. 이를 근거로 검찰은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수많은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기소는 몰라도 수사는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사가 가능하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원용되고 있는 게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퍼게이트, 그리고 또 닉슨 대통령의 하야 사건, 그 워터게이트, 이것을 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 사람이시기도 한 우리 임마누엘 선생님을 모시고 정말 미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일 관심사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지금 미국 대통령이었다.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스캔들에 휘말렸다 한다면 미국 검찰이 어떻게 백악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게 된다고 봅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도 많고요. 그러니까 클린턴 말고도 또 그렇게 검찰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조사한 경우 있습니까? 거의 워터게이트 때도. 네, 그다음에 옛날에 존슨 링컨 대통령 다음에 링컨 대통령 그 다음에 그 대통령 대신 존슨 대통령 있었고 그래서 설례 몇 개 있고 쉽지 않지만은 아마 그쪽에서 하려면은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 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권위 리더인데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검찰이 가서 수사를 하고 대통령이 수사받는 모습을 보이는 그 자체, 그 자체가 대통령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권위를 잃어버려가지고 나라 전체가 통째가 흔들린다, 이런 주장을 좀 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검찰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 나라가 흔들리거나 정말 큰 혼돈에 빠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까? 아마 미국에서는 문화의 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체면 자체는 그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들의 경우는 대단한 망신이 있었지만은 이튿날 일어나서 웃으면서 바로 그 다음날 그런 사람이 있고 충분히 미국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국 그 문화 습관이 좀 달라서 솔직히 이럴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 다들 수사 받아야 된다는 게 거의 여론이 대부분이죠. 다만 근데 이제 일부 보수적인 분들은 여성인데 더군다나 그 여성인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굉장히 그 사적이고 좀 어떤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검찰이 막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막 물어보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정말 대통령이 너무 이제 민망한 그런 모습까지 보여가지고 이게 정말 그럼 우리 온 나라한테 참 충격을 주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 대통령이고 또 지금 그 수사할 내용이 워낙 좀 사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민망한 장면들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미국 사람이 별로 미국 사람이랑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다만은 한국하고 그 미국의 차이점을 얘기하려면은 미국의 경우는 닉슨 가장 좋은 사례 있지만은 이 수사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그런 기소도 했지만은 마지막에서는 타협해서는 그렇게 끝까지는 사실 끝까지 간다는 사면 됐잖아요. 그래서 사면. 그래서 법정이 가기 전에 사면 됐고 마지막에서 감옥에 간다든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시작이 되게 어렵고 시작하기 어렵죠. 체면 문제 있지만 그렇죠. 체면 문제 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일단은 시작하니까 끝까지 갔죠.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의를 입고, 물론 그 또 노태우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두 전 대통령이 같이 죄수복 입고 깜빡이 같이 들어가는 모습. 온 국민한테 큰 충격인데. 그런 사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백악관 들어가서 수사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데 반대로 대통령이 감옥에 가거나 법정에 서는 일은 거의 없다. 아예 없다. 한 번 없었어요. 우리도 지금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긴 합니다만 직접
직접 그렇게 감방도 가고 뭐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 이제 사면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야말로 끝까지 간 그런 건데요. 그 차이가 좀 있네요. 그 왜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왜 미국은 역사 문화 그런 차이도 있고 역사 문화 차이. 한국이 뭐 저는 특히 뭐 한국의 6.25 사상, 6.25 사상. 주자 그 전통에서는 끝까지 뭐 한 신념 갖고 뭐 하는 끝까지 간다. 철저히 하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약간 감정하고 그런 신념 섞어서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바로 그런 그 오랜 그 유교적 기질에 따라서 이번에 박 대통령 보니까 이거는 이 의혹은 정말 끝까지 파헤쳐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 입장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 단계에서는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그런 만일의 그런 상태를 회피하는 건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입장으로 본다면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가지고 모든 의혹을 좀 해소하고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만일의 사태, 즉 가장 비극적인 끝까지 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있을 수. 뭐 저는 예언자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박 대통령이 현재까지는 수사를 받을 뜻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수사를 안 받겠다 거부를 하면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끝까지 가는 그 한국인의 기질상 한국의 역사 보면은 그런 경우 많죠.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만약 수사를 거부하면은 끝까지 거부하면 진짜 그야말로 감옥에 갈 가능성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뭐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끝까지 거부하면 감옥 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수사에 응하면 살 길이 있습니까? 뭐 살 길도 있고 뿐만 아니고 우리 좀 철저히 그것은 정치적인 그 혁신이 그 기회가 있어서 이런 위기를 하나의 기회도 위기를 기회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도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게 검찰에 정말 민망한 조사를 받고 또는 그 닉슨 대통령이 그 현직에서 물러나는 정말 엄청난 비극을 당한 이후에 그 오히려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미국 정치나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닉슨의 경우는 분명해요. 있습니까? 그에는 그 대통령의 그 권한을 좀 제한하는 여러 가지 법률이 생기고 그다음에는 그 FBI나 그 정보원 활동에 좀 CIA 뭐 이런 관리하는 그 조직도 생기고 감사 조직이 감사해서 그래서 그다음에는 많은 비밀 그 서류는 공개됐어요. 그 70년대에서 그래서 행정 투명화도 이루어지고 닉슨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비밀을 좀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특히 카터 대통령이 됐을 때는 아마 가장 투명한 정치인은 미국에서 있었어요. 한 5년 동안에. 그래서 상당히 크게 성공했어요. 클린턴의 경우는 좀 애매해요.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은 살아남았고 그다음에 큰 정치적인 혁신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 클린턴 너무 똑똑해서 문제이고 그래서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그 약간 협력에 더 살아남았죠.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한국 사람들 같으면 사실 우리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젊은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그 과정에서 뭐 성관계한 거를 막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다시 그 거짓말 여부가 그게 진짜 거짓말한 건지 진담한 건지 알기 위해서 이른바 머리카락도 뽑고 뭐 그 인터넷 옷에 무슨 뭐 정액을 그 DNA 추출하고 그야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저런 정도까지 민망한 조사를 받으면 이게 정말 솔직히 좀 체면이 너무 깎여가지고 도저히 대통령직 수행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클린턴은 대통령직을 그 이후에도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저도 좀 신기합니다. 당연히 한국보다는 좀 쉬울 수 있지만은 약간 미국의 실용주의 정도는 있지만은 그래도 클린턴 좀 특수한 케이스죠. 그래서 그런 정치인이 많지 않고. 그렇다면 결국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좀 우리말로 하면 뻔뻔해가지고. 맞습니다. 뻔뻔해가지고. thick skin이죠. thick skin. 그래서 영어 배웠네 오늘. thick skin. 자, 뻔뻔하다는 건 영어로 thick skin. 얼굴이 두껍다. 계속하시고. 그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thick skin으로 사는 거. 아마 박 대통령의 성격이 그런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스킨이 그렇게 띡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리고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정말 온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저희도 그때 한국에서 제가 기자로서 매일매일 그 대통령 오늘 클린턴 지퍼게이트 어디까지 진도 나갔나 매일 취재하는 게 정말 그 국제 신문 내지 국제면 톱인데요, 맨날.
그거 보면서 참, 아니, 세계 선진국이고 리더 미국이 너무나 네. 이거 좀 정말 창피하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네. 생각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정말 민망한 조사를 받는데, 어떻게 미국이 그래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렇게 굴러갈 수 있었는지요? 네, 뭐 클린턴의 경우는 사실 여성하고 관계는 문제 아니었고 네. 탄핵은 그거에 대해서는 국회 앞에서는 거짓말했다는 거짓말이 그러니까 핵심 증명했을 때는 네. 거짓말했다. 그거는 핵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했다고 해버리면 그만인데 네, 안 했다고 해버려서 문제가 된 거죠. 좀 바보였어요. 그래서 네. 간단해요. 일단 정치인 판단은 잘못했죠. 그래서 네. 그건 어떤 의미에서 박 대통령 좀 참고도 하실 수 있어서.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뭘 했다기보다는 네. 뭘 한 것을 숨기고 감추는 게 더 문제다. 네, 그건 문제입니다. 예. 그건 핵심 문제. 만약에 클린턴은 처음부터 일단 인정한다면은 네. 좋지 않지만은 아마 그만큼 큰 사고는 아니었죠. 그런 네. 그러니까 정말 네. 거짓말과 감춤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정말 백악관에서 수치스러운 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갔다. 네. 이거 모두 이 지금 하는 네. 말씀 하나하나를 나는 박 대통령이 수첩에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수첩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수첩공주시라는 별명도 있는데 네. 지금 하는 말씀 오늘 전부 수첩에 적고 네. 이거 다 지금 자기 지금 대응 매뉴얼에 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거 그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했던 지퍼게이트, 워터게이트 남의 일이 아니었고 결국은 오로지 진실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고 네. 또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겠다는 그런 네. 마음으로 네. 상황을 돌파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그 깨달음을 얻었고요. 네. 아마 저는 정말 솔직히 우리 방송 대통령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로지 이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진실뿐이다. 그리고 진실을 자꾸만 회피하면 어려움은 가중될 뿐이다. 네. 이것을 네. 선임으로 먼저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어려움을 겪으신 두 미국 대통령 선배들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 두 대통령 선배들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 정치권은 이번 전대미문의 이러한 이번에 대통령 스캔들을 계기로 오히려 이것을 위기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로 보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권화하고 또 그야말로 고삐 풀린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을 우리 법제화한다면은 오히려 한층 더 성숙한 우리 민주공화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역설적으로 마련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개 미국 게이트를 네. 갖고 우리 한국 최순실 게이트를 어떻게 돌파할지 훌륭한 그런 조언을 해주신 임만월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에 또 저희가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